새벽 4시 반 경기도 파주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박영희 63세는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손끝이 저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당뇨 합병증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 혈당 측정기를 찾았습니다.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죠. 삐삐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28. 정상 수치의 3배가 넘었어요. 휴. 또 시작이구나.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은 영희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63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두 눈, 그리고 뼈만 남은 듯한 광대뼈. 8개월 전보다 확실히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된장,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보리밥 반 공기. 그게 전부였어요. 찬밥에 고추장을 한 숟가락 올리고 뜨거운 물 한 컵을 부어 대충 비볐습니다. 식탁에 앉았죠. 텅 빈 맞은편 의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자리. 그가 있었을 때는 이 시간에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은 있었는데. 영희는 고개를 돌려 거실 장롱 위에 놓인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요. 물 한 잔을 따라 사진 앞에 놓고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찬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넘기기가 힘들었죠.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낡은 잠바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11월 중순에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텃밭으로 향했죠. 배추와 무가 푸릇푸릇했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시들해 보였어요. 배추 한 포기를 뽑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눈앞이 하얘지면서 어지러움이 치고 올라왔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차가운 흙의 감촉. 1분 정도 지나자 천천히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장을 뒤져 당뇨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약통을 보며 망설였죠. 이제 12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야 했어요. 결국 한 알만 삼켰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11월 20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죠. 병원 예약일이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다가가 빨간 펜으로 그 동그라미를 지워버렸어요. 180만 원. 어디서 구한다? 그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초라한 내용물이 드러났어요. 통장 한 개와 도장,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전부였죠. 농협 통장을 펼쳐보니 95만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게 이것뿐이었어요. 85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 낡은 회중시계가 있었어요. 3년 전 남편이 마지막까지 차고 있던 물건들이었죠. 여보, 이것마저 팔아야 하나.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헐거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반지 안쪽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희에게 마이너스 1988.3. 14 결혼 35주년 기념일. 영희는 핸드폰으로 전당포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전화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죠. 오전 9시가 되자 영희는 이웃집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작은 기침을 하며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영희예요. 곧 발소리가 들리더니 김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70대 중반인 그녀는 허리가 굽었지만 정정한 편이었어요. 아이고, 영희씨.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 영희는 신발을 벗으며 따뜻한 구들장 온기를 느꼈습니다. 김할머니네는 아직도 보일러를 켜고 있었죠. 부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자 김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잔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우리 영감이 돌아간 지 벌써 2년이네. 김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차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양반도 당뇨가 심했는데 약값 아깝다고 제대로 안 먹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챙겨주잖아요. 뭘?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지. 김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영희 씨는 수진이가 인천에서 식당 잘한다며? 네, 바쁘죠 뭐. 4개월째 연락이 없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도 다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 부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 김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야, 우리 수진이는 다르다고 외치고 있었죠. 차를 다 마신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김 할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어제 장에서 산 고구마가 있는데 좀 가져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비닐봉지에 고구마 5개를 담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라도 나눠 먹어야지. 영희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왠지 위로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화투를 치고 있는 모양이었죠. 평소 같으면 들어가서 한판 끼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뒤에서 이장이 불렀습니다. 영희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은 가봤어요? 요즘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도 해준다는데. 이장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해요. 박 씨는 그나마 딸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이장의 말에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집에 돌아온 영희는 김 할머니가 준 고구마를 쪄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쓰기만 했어요. 자식은 다 소용없다. 결국 혼자다. 김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지만 4개월째 오지 않는 전화가 그 말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파주시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았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버스를 기다리는 40분 동안 그녀는 주머니 속 당뇨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11알만 남았어요. 보건소 대기실은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구석 자리에 앉아 번호표를 들여다봤죠. 47번. 아직 30명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박영희님. 47번. 이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당화 혈색소가 10.8%네요. 정상은 6% 이하인데. 의사의 말에 영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면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됐을 겁니다. 신장 기능 검사 결과도 안 좋고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인슐린 치료 시작하시고 약 처방 받으시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 6개월은 집중 치료 받으셔야 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받으시면 부담이 줄어드는데 혹시 의료급여 대상자이신가요? 아니요. 집이 있어서. 주택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남편분 퇴직금 받으신 기록도 있네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처방전을 끊어줬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영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처방전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180만 원을 마련한단 말인가. 보건소 주차장에서 영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남편 반지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죠. 여보, 미안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영희 씨, 나 박지영이야. 기억나? 지영이? 정민이 동생.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영희 이모 김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아니야. 괜찮아. 이모, 제가 지금 파주 살거든요. 잠깐 만나요. 커피라도 한 잔해요. 30분 후 영희는 보건소 근처 카페에서 지영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영희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이모, 많이 야위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지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영희 이모 남편한테 많이 신세 졌다고 하셨어요.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고.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받으세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영희 이모가 어려우실 때 꼭 도와드리라고.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희도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50만 원을 더해도 여전히 3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죄송하지만 주택기준가액이 1억 2천만 원이시네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세요. 집밖에 없는데. 주택도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영희는 고개를 떨구고 면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 바로 자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다시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영희는 눈을 꼭 감고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집에 도착하니 마을 회관 앞에 장례식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옆마을 이씨 어르신이 어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는 내용. 65세. 자신보다 2살 많았어요.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보다 2살 많은 사람이 같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오후가 되어 영희는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상주는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줄 알았으면 진작 모시고 병원에 갔을 텐데. 돈이 없다고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상주의 말에 조문객들이 혀를 찼습니다. 영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그래도 자식한테라도 말씀을 하셨어야지.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체면이 있다고. 옆에 있던 누군가의 말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온 영희는 담배를 피우는 상주를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친하셨나 봐요. 응. 가끔 만나곤 했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3개월 전에 전화 드렸을 때도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상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죠.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엄마? 수진아. 엄마, 왜 목소리가 그래? 어디 아파?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엄마, 요즘 식당이 너무 바빠서. 전화도 못했네. 미안해. 괜찮아. 너 건강하지? 응. 엄마도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전화할게. 짧은 통화였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파? 사실은 많이 아파.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한 번만. 말을 삼켰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일 후 새벽 3시. 이번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러다. 정말.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119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구급차를 부르면 병원으로 실려갈 것이고 당장 입원하라고 할 게 뻔했죠. 돈도 없는데 어떡해. 15분쯤 지나자 증상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영희는 거친 숨을 내쉬며 당뇨약 2알을 삼켰어요. 이제 9알만 남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인천으로 수진을 찾아가기로. 오전 10시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5년 전 명절 때 수진이 사준 검은색 점퍼.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지만 옷이 헐렁했습니다. 15kg이나 빠진 탓이었죠. 가방에는 텃밭에서 캔 배추 3포기와 무 5개를 넣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주머니에는 145만 원 든 봉투를 넣었죠. 지영이가 준 50만 원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180만 원인데 145만 원은 있어. 35만 원만 부족하다고 하자.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어요. 집을 나서는데 김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어디가?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인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죠.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래야만 하는 걸까? 안 가면 죽는다. 가야 해. 영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1시 인천 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식당은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천천히 걸었어요.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죠. 미소 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3년 전에 연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수진은 영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수진아. 어머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진이 황급히 다가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잠깐만 기다려. 손님들 서빙하고 올게. 수진은 영희를 구석자리에 앉히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나자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물 한 잔을 들고 와 앉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온 거야? 전화라도 하지.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얼굴색이 진짜 안 좋아 보여. 병원은 갔어? 가슴이 뭉클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병원 가야겠어. 수진아 사실은. 영희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145만 원 든 봉투를 꺼냈죠.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180만 원인데 이게 전부야. 35만 원만 부족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영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보일러가 아니라 병원비 필요한 거 아니야? 영희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김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많이 아프신데 말씀을 안 하신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을 안 해? 내가 딸인데. 너희도 식당 때문에 힘들 텐데. 아이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들잖아. 엄마. 수진이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 재호가 함께 나왔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재호야. 장모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식당 일 좀 마무리하고 병원부터 가요. 재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수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투룸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민서와 유치원생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민서 민준이. 아이들의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또 났어요. 저녁 식사 자리. 수진이 차려준 밥상에는 여러 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많이 먹어. 고마워.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이게 뭐니? 200만 원이에요. 병원비로 쓰세요. 영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받을 수 없어. 너희도 힘든데.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수진아. 사실 식당이 요즘 장사가 잘 돼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는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의 손목에 차고 다니던 금팔찌가 없어진 걸. 결혼 10주년 때 재호가 선물한 그 팔찌. 수진아. 내 팔찌는. 수진이 당황한 듯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그거 고치려고 맡겼어요. 걸쇠가 헐거워져서. 거짓말이었죠. 영희는 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는 오늘 돌아가야 해. 왜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는데.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손주들 앞에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9시 수진과 재호가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터미널에 도착하자 수진이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엄마 이것도 가져가세요. 집에 가서 드세요. 이게 뭐니? 제가 싼 김밥이에요. 가시는 길에 출출하실까봐.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김밥치고는 무거웠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예약 잡으시고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포옹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였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수진과 재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영희는 수진이 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김밥 2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졌죠. 맛있네. 두 번째 김밥을 집으려는데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김밥을 치우자 그 밑에 비닐봉지로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봉지를 열어본 순간 영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정확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서둘러 돈을 다시 봉지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돈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어요.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못 드려서 이렇게 숨겨뒀어요. 병원비로 쓰시고 건강 꼭 되찾으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사랑해요 엄마.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받은 200만 원 외에 또 300만 원. 총 500만 원. 이 돈이 대체? 가슴이 먹먹했어요. 식당 장사가 어려운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팔찌를 판 건 분명했죠. 어쩌면 적금도 깼을 거고 빚까지 얻었을지도 몰랐어요.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을 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김밥 봉지에. 아 그거요? 김밥 맛있죠? 제가 정성껏 쌌어요. 수진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엄마 그냥 받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너 팔찌 판 거 아니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눈치 빠르시네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금팔찌를 다시 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영희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병원 예약 잡을게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 수진아. 엄마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전화를 끄는 영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따님이신가 봐요. 참 효녀네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제가 딸을 몰라봤어요. 다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병원비 180만 원은 물론 앞으로 몇 달은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내가 너무 못난 엄마였구나. 자존심 때문에 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김 할머니가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혼자 죽어갔을지도 몰라요. 저녁 10시 버스는 파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택시 타야겠네. 평소라면 아까워서 걸어갔을 텐데 오늘은 택시를 탔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 할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어머 영희 씨, 어디 갔다 이제 와? 할머니, 왜 여기? 걱정돼서 기다렸지. 수진이 만났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수진이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김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영희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금고에 넣었습니다. 500만 원.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빨리 건강해져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딸의 사랑, 사위의 배려, 손주들의 온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치료 일정을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인슐린 치료 시작일이었습니다. 선납금 1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영희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약국에서 일주일치 약을 샀어요. 약값만 8만 원이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하셨어요? 응.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데리러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 고맙다. 엄마 오늘부터 약 제대로 드세요. 밥도 챙겨 먹으시고요. 그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이 평소보다 더 파랗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멸치볶음, 된장찌개까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엄마,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세요. 금요일에 또 보낼게요. 사랑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죠.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치료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수진이 오전 7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정확히 7시.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수진과 재호 그리고 민서, 민준이까지 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서야, 민준아. 너희 학교는? 오늘 할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학교는 안 가도 돼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차에 타자 민준이가 작은 종이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접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요. 고마워, 우리 민준이. 영희는 종이약을 꼭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1시간 후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접수를 도와주고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6개월만 집중 치료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요? 네. 인슐린 치료 시작하시고 식단 조절하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치료실로 이동해서 첫 인슐린 주사를 맞았습니다. 약간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수진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죠. 엄마 잘하셨어요. 응. 이제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같이 병원 다닐게요. 너 식당은 어떡하고? 재호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수진이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가족 4명이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엄마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번엔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삼킬 수 있었죠. 식사 후 공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민서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놀이터로 뛰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죠. 엄마 앞으로는 아프면 꼭 말씀하세요. 약속이에요. 알았어.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고집부렸지.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엄마한테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너도 힘든데. 엄마가 더 힘드셨잖아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수진아. 내 엄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해질 무렵 수진 가족이 영희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올게요.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민서 민준아 할머니 안녕.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해서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 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수진이 보낸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민준이가 접어준 종이학이 붙어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민서가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죠. 영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살았어. 우리 딸이 날 살렸어. 사위도 참 좋은 사람이고 손주들은 정말 천사 같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약통을 꺼내 당뇨약을 한 알 꺼냈습니다. 이제는 약이 넉넉했어요. 물과 함께 삼켰죠. 열심히 치료받아서. 손주들 크는 거 다 봐야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6개월 후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영희의 텃밭에는 상추와 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토마토 빨갛게 익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주말마다 수진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따볼래? 네.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10kg 늘었어요. 인슐린 치료는 4개월 만에 끝났고 이제는 약만 먹으면 됐죠.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서 민준아 할머니 옆으로 와. 5명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 속 영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희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상에 올랐어요. 와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민서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민서. 할머니 이제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재호가 말했어요. 응. 다 수진이 덕분이지. 엄마 혼자 잘하신 거예요.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을 냈어. 정말 고마워.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사 후 영희는 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상자를 여니 금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내가 판 팔찌. 엄마가 다시 찾아왔어. 치료비 남은 돈으로. 엄마. 미안해. 엄마 때문에 소중한 거 팔게 해서.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밤이 되어 수진 가족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어?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집 잘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에 약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너도 푹 쉬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영희는 이제 진정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약을 먹고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수진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빈손으로 찾아간 딸에게 받은 김밥 도시락 하나. 그 속에 숨겨진 500만 원과 무한한 사랑. 그것이 한 어머니의 생명을 살렸고 무너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